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토트넘을 응원하시는 팬들에게는 큰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부조화가 그것이죠. 국내 팬들은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많은 관찰과 분석을 하기에 이미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부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최근 한 SNS에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 포스팅이 게재되었고 그에 관련해 상당히 많은 댓글들이 달리며 두 선수의 케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현지 팬 또는 해외 팬들은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문제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궁금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현지의 분위기를 가급적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손흥민을 응원하고 페리시치를 비판하는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반대로 손흥민을 비판하는 글도 선별을 해봤고요. 중립적인 입장 역시 선별해봤습니다. 또한 한국분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가급적 아이디를 확인하고 선별 과정에서 배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전달을 위해 직역보다는 의역을 한 부분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외 팬들의 생각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페리시치는 미드필더가 아니라 마치 레프트 윙어처럼 전진하면서 누구에게도 크로스를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사이드라인에 있어. 소니는 분명 페리시치에 의해서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봐. 아니, 난 콘테의 전술과 팀의 방식이 손흥민의 플레이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 이번 시즌 손흥민의 부진에는 페리시치의 존재가 분명 작용했어. 페리시치의 잘못은 아니지만 토트넘이 종종 두 명의 윙어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손흥민은 공간을 갖지 못하고 기회를 점차 상실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난 시즌과 무엇이 달라진 건지 봐봐. 토트넘은 콘테가 자신의 전술을 더 좋아지게 하려고 페리시치를 얻었어. 길었던 프리시즌 훈련 기간 동안에서 난 소니의 포지션과 역할에 있어 수비적인 역할을 맡겼고 이것이 그의 플레이 스타일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봐.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페리시치의 위치가 손흥민에게 최고의 공격력을 발휘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는 전술적 요소와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능력도 있다고 봐야 해. 손흥민은 공간이나 수비 사이를 치고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콘테의 스타일과 전술 속에서는 손흥민에게 훨씬 더 수비적인 역할을 요구한 상태로 공을 받고 있지. 나는 페리시치 문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이것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고 봐야 해. 케인이 지난 시즌처럼 아래쪽으로 깊숙하게 내려와서 손흥민에게 자신을 지나치고 역습을 시도하게 하는 플레이를 더 이상 해주고 있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주요 원인이야. 우리 팀은 정말 죽도 밥도 아니야. 역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기 주도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지. 콘테 이전의 모든 감독들은 소니와 케인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었어. 하지만 콘테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포메이션을 추구하고 있고 선수들은 거기에 맞춰야 돼. 불행하게도 페리시치는 너무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장점을 다 빼앗아 버리고 있어. 그래서 손흥민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지난 시즌 손흥민의 폼은 윙백이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뛰어도 완전히 괜찮았어. 그러니까 손흥민 폼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콘테와 페리시치를 욕하는 것을 멈추라고. 정말 전적으로 동의해. 그리고 내가 이번 시즌이 시작되면서부터 줄곧 말해왔잖아? 페리시치랑 손흥민의 연결고리가 없어. 거기에 페리시치가 손흥민의 코너킥 전담 역할까지 가져가 버렸고 기회가 안 와. 소니는 맨유 같은 곳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면 다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소니는 상대 골대 쪽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플레이를 정말 잘하지. 그런데 지금 전술에서는 90% 정도를 상대 골대를 등진 상태에서 공을 받고 있어. 종이 쪼가리 위에 적혀있는 대로 하지 말고 선수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경기를 하란 말이야. 이분은 자료화면까지 첨부했습니다. 방해가 되지. 페리시치는 손흥민이 중앙에 박혀있는 동안 왼쪽 측면에서 달리고 있는 오로지 유일한 선수야. 우리의 게임 플랜은 박스 안에 위치한 해리 케인에게만 공을 크로스에 올리는 것 뿐이라고. 콘테가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 손흥민의 폼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많은 수의 댓글에 릴레이가 있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손흥민은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것에 책임을 져야 돼. 월드클래스 선수들은 전술 변화에 적응하지 존재감이 사라지진 않아. 손흥민은 정신을 차리고 강한 다짐을 할 필요가 있어. 난 많은 수의 득점 가능한 윙어들이 그들에게 중앙 미드필더인 것처럼 가운데서 뛰라고 감독이 지시를 했을 때 잘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가레스 베일은 왼쪽 수비수였다가 왼쪽 미드를 받고 그러다가 왼쪽 포워드 그리고 중앙 공격수까지 봤어. 앙리는 왼쪽 공격수였지만 스트라이커로 전향했지. 현실적인 것은 적응해서 월드클래스 선수처럼 뛰는 거야. 나는 그것이 맞다고 보고 그걸 증명하는 이런 예시들이 있잖아. 네가 말한 예시들은 모두 보다 수비적인 위치에서 오히려 좀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역할을 전하는 거잖아. 손흥민처럼 공격적인 위치에서 수비적인 위치로 변환한 것이 아니라고. 소니는 공을 운반하는 역할부터 공을 연결해주는 거,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로서 수비하는 것까지 소화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공격수 중 한 명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 두 사람의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의견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래 보여. 페리시치 문제와 더불어 콘테가 손흥민을 안쪽에서 뛰게 하는 것들이 손흥민이 잘하는 뒷공간을 노리며 슈팅하는 것을 제한시키면서 모든 단점을 끌어내고 있어. 손흥민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지금 소니에게 요구하는 플레이 방식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 그에게 수비를 요구하고 빌드업에 참여하라는 것은 그의 강점이 아니야. 그를 빌드업의 끝에 위치하게 해야 된다고. 토트넘이 크로스 올리는 전술을 쓴다고? 겁나 웃기네. 그게 되겠어? 100% 동의해. 소니는 넓게 사이드로 벌린 다음에 안쪽으로 잘라 들어올 때가 최고인데 그런 플레이를 이번 시즌 페리시치가 같은 공간에서 뛰면서 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 페리시치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안 해. 그것 때문에 손흥민의 폼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 그게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봐. 심지어 손흥민이 뛸 때 페리시치가 분명 패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공을 안 주고 크로스만 올린다니까. 우리 팀은 이제 최고의 속도와 경기력을 보여주는 공격수 한 명을 잃었어. 그리고 그가 뛰는 자리에는 더 잘하지도 못하는 페리시치가 들어섰고 이제 손흥민은 페리시치가 공격에 가담하고 비는 자리를 수비 커버해주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고 최고의 상태가 아니게 되었음에도 콘테는 전혀 개의치 않고 페리시치를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난 축구 선수도 아니고 프로 경험도 없지만 프로라면 상황과 전술에 맞는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 맞아. 정말로 소니가 폼이 안 좋긴 하지. 하지만 소니의 폼이 돌아오지 못하는 건 콘테의 플레이 스타일 때문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 만약 그랬다면 세세뇽이 뛰었을 때 손흥민이 잘했어야지. 나는 손흥민을 사랑하지만 그의 안 좋은 경기력과 계속적으로 공을 빼앗기는 플레이로 인해 페리시치와 전체 수비진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맞아. 소니가 페리시치에게 공을 달라고 많이 요구했지만 페리시치는 패스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페리시치가 손흥민이 공을 빼앗기게 만드는 게 아니야. 페리시치가 손흥민이 패스를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페리시치가 손흥민이 볼 컨트롤을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 페리시치는 팀 전체를 방해하고 있어. 시작은 좋았지. 하지만 팀원 그 누구와도 좋은 케미를 보이고 있지 못해. 그는 드리블이나 수비도 못하고. 내 생각으로는 페리시치가 좀 더 중앙에서 뛰어야 한다고 봐. 마치 그가 크로아티아에서 뛰는 것처럼. 손흥민은 몇 경기 정도는 오른쪽으로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어. 소니가 뭘 할지 너무 예측이 되니까. 포체티노 체제에서는 손흥민을 에릭센과 알리 주변에서 움직이며 뛰게 했고 그것이 수비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었거든. 아니 상관없어. 손흥민은 측면 공격수보다 안쪽에서 뛰는 걸 힘들어해. 윙백은 공격 시에 윙어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윙어는 그 순간 두 명의 공격수가 돼줘야 하는 거야. 이건 페리시치를 욕할 게 아니라 전술적인 문제에서 오는 거라고. 분명 거의 대부분은 손흥민의 폼이 안 좋은 것이 큰 잘못이고 그 둘의 케미가 안 좋은 것도 있어. 그들은 간혹 서로 간에 불만을 표출하잖아. 콘테는 너무 많은 선수들을 망치고 있어. 그는 우리 선수들의 강점에 맞는 전술을 써야 해. 콘테는 우리 선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전술 변화를 바꿔야 할지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손흥민은 그가 변화시킨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니라고. 효과가 없어. 관계없지. 그건 콘테가 매주 사용하는 지루한 전술 때문이야. 그 방식은 썩었고 그게 잘 되면 모르겠지만 우리 팀은 그렇지 않고 진부해지고 있어. 콘테의 기자회견도 지루해. 우린 변화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소니를 사랑해. 하지만 프로라면 적응을 해야지. 이제는 벤치에서 쉬는 게 최선일지도 몰라.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의견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진이 페리시치 때문이다. 또는 손흥민 스스로의 문제다. 아니다. 이건 감독의 전술 문제다. 어쩌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다. 등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무래도 페리시치의 영향이 크다가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느껴졌고 그 다음 손흥민 선수 스스로의 문제 그리고 콘테의 전술적인 문제가 뒤를 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느꼈던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부조화를 현지 팬들과 해외 팬들도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조화를 해결할 가장 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감독이겠죠. 콘테 감독의 요양을 위해 잠시 부재 중인 사이 스탈리니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잘 조율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돌아온 콘테 역시 그러하고요. 부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손흥민 선수가 예전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